리플이 사상 최대 실적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한 해 처리한 결제액만 무려 13조 달러, 한국 GDP의 8배 수준인데요. 근데 XRP 가격은 어떻습니까? 고점 대비 63% 폭락한 채로 갇혀있는 상황이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지금 아주 냉혹한 현실 때문인 건데, 이 글로벌 은행들이 쓸어담는 거는 리플의 소프트웨어 기술이랑 달러에 고정된 RLUSD죠. 가격이 출렁이는 이 변동성이 큰 XRP 토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기업 리플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토큰 홀더들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상당히 기형적인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공포에 질려가지고 XRP 손절하고 매도하고 물량 던지는 사이에 이 스마트머니들 3억 4천만 개 정도가 XRP를 조용히 쓸어 담았습니다. 이번에 블레드 갈링하우스가 숨겨둔 이 트로이 목마의 진짜 정체, 오늘 영상에서 남김없이 해부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요, 이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직접 말한 내용입니다. 지난 2025년 히든로드, G 트레저리 같은 회사들을 20억 달러나 들여가지고 인수했었고, 또 그걸 바탕으로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특히 리플 트레저리가 지난 한 해 동안 13조 달러에 달하는 결제를 처리했다고 공식 발표가 나왔고요. 13조 달러면 어느 정도 금액이냐? 우리나라 GDP의 8배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모든 호재에도 불구하고 XRP 가격은 왜 2025년 당시 3.65달러 고점에서 지금 오히려 63%가 폭락해가지고 1.35달러 부근 밴드에 갇혀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에 대해서만 다뤄볼 예정인 거고, 그 정답의 핵심은 결국에 은행들이 쓸어담는 건 리플의 소프트웨어 기술이랑 RLUSD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우리가 들고 있는 XRP 토큰이 아니라는 데 있는데요. 그렇다면 XRP 토큰은 가치가 없고 지금 당장 팔아야 되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정답을 알게 되실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풀어드려보자면은, 예전에 리플 같은 경우에 은행들한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낼 때 원화를 XRP로 바꾸고, 또 그 XRP를 다시 달러로 바꾸면은 이 중간 은행 여러 개를 거칠 필요가 없어가지고 빠르고 저렴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ODL이라는 서비스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었죠. XRP 가격이 출렁거린다는 거예요. 이 은행의 CFO나 이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00억을 보냈는데 중간 과정에서 쓰이는 자산 가격이 갑자기 5%나 10%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은행은 이런 변동성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리플이 내놓은 게 RLUSD 스테이블 코인이죠. 달러 가치 1대1로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보니까 가격이 흔들리지가 않고,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당연히 RLUSD를 사용하겠죠. 굳이 가격 출렁거리는 XRP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실제로 도이치뱅크를 비롯한 글로벌 은행들의 파트너십 내용을 뜯어보면요, 이들이 도입하고 있는 건 리플의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기술이랑 RLUSD 뿐이고요. XRP 토큰을 직접 매입한다거나 ODL을 채택하는 사례는 철저하게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뼈아픈 수치가 있습니다. 이 RLUSD가 출시 1년 만에 시가총액 15억 달러 돌파하면서 1280%라는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했죠. 근데 RLUSD 유통량의 82%가 리플냈죠. 그러니까 XRP의 집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네트워크가 아니라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 이 리플이라는 기업은 자기 집에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을 남의 집에서 더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리플 트레저리가 처리한 13조 달러의 결제 경로에서 암호화폐 XRP가 차지한 비중은 정확히 0%였습니다. 말 그대로 기업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이 토큰 홀더들은 소외되는 완벽한 디커플링 구조가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리플의 경쟁자 이야기도 말씀을 드려볼까요? 스위프트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JP모건, 시티은행, 도이치뱅크, HSBC 같은 이 전 세계 50개 넘는 핵심 은행들 묶어가지고 차세대 크로스보더 결제 프레임워크를 출범시켰고요. 예전 같은 경우 스위프트가 느리다라고 많이 까였었다면은 이 돈 한 번 보내는데 몇 날 며칠 걸리고 수수료도 불투명하다고 리플이 바로 그 약점 파고들어가지고 성장한 건데요. 이 새로운 스위프트 시스템은 글로벌 송금의 75% 정도가 10분 안에 도착합니다. 은행은 몇 날 며칠 걸리고요. XRP는 3초라는 이 옛날 이야기가 2026년 현재 경쟁력을 거의 다 잃어버린 겁니다. 게다가 스위프트도 자체 블록체인 공유 원장을 만들고 있고, 이미 11,500개가 넘는 금융기관이 연결된 네트워크 효과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굳이 리플레저라는 이 외부 네트워크로 이동할 이유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미국 월가의 대형 자본이 마음 놓고 들어오려면 의회가 법으로 확정하는 포괄적 시장 구조 법안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클래리티 액트인 상황인데 이 법안이 지금 진흙탕 정치 싸움에 빠져버린 상황이에요.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는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 붙여서 줄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로비를 하고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미국 은행협회는 그렇게 하면 은행에서 예금 빠져나가는 뱅크런이 일어난다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 때문에 4월로 예상됐던 법안 통과가 5월 말 이후로 밀렸고요.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핵심 트리거가 사라진 모멘텀 공백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기업 리플의 성공이 XRP 토큰의 가격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런 구조적인 현실인 거고, 이걸 인정하지 않으시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렇다면 XRP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걸까요? 여기서 개인적인 해석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사실만 놓고 보면 리플 기업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요. SEC 규제 리스크는 종결이 됐지만 이 기관 자금은 클래리티 액트 통과 전까지 관망 중에 있고요. RLUSD가 XRP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고, 또 스위프트가 무서운 속도로 반격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들을 종합해서 가능한 해석은 딱 두 가지예요. 먼저 XRP가 영영 기관 수요를 잃어버리고 개인 투자자들만의 자산으로 전락하는 시나리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전통 은행들이 리플의 트레저리망이랑 리플 스테이블코인 RLUSD에 대한 기술적인 종속성을 높이면서 결국에 여러 가지 레저 사이에 유동성을 연결하는 중립적인 공용자산으로서 XRP가 특정한 틈새 시장을 공략하면서 부활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선택한 해석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이 갈링하우스의 전략은 본질적으로 트로이 목마예요. RLUSD랑 소프트웨어로서 먼저 은행 시스템 안에 깊숙하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향후에 국회의원 간의 소액 결제랑 또 토큰화된 자산 교환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질 때 다양한 레저 사이를 가장 매끄럽게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을 XRP에 맡기는 그림입니다. 다만 이런 해석이 틀릴 수 있는 조건도 분명해요. 스위프트가 자체 블록체인으로 그 역할까지 해버린다거나 클래리티 액트가 무기한 지연되면서 기관들이 아예 다른 생태계로 눈을 돌려버리는 경우겠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1만 개만 들고 있으면 부자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감정적인 선동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숫자를 한번 보세요. 현재 XRP 활성 지갑이 약 785만 개인데 상위 1% 되려면 4만 6천 개가 필요합니다. 상위 10%는 2,200개, 가격이 고점 대비 63% 빠진 지금 1.35달러 기준으로 환산하면 상위 1%에 들어가는데 약 62,000달러, 상위 10%는 약 3,000달러면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가격이 폭락하는 와중에서도 고래들의 지갑 숫자랑 상위권 임계치는 흔들림이 없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2025년 4분기 이 대형 지갑들이 3억 4천만 개 이상의 XRP를 조용히 매집하는 적이 온체인에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개인분들께서 공포에 질려서 물량을 던지는 동안 이 스마트 머니들은 오히려 헐값에 수량을 늘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워런 버핏의 과거를 조롱하면서 기립박수 칠 때도 아니고요. 이 남한 부의동을 놓친다면서 급하게 빚을 내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킬 타이밍도 아닙니다. 이 지금은 글로벌 금융의 파이프라인이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결제 표준으로 교체되는 이 길고 지루한 인프라 공사 구간이기 때문에 XRP가 상승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중동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유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하를 재개하는 순간이 거시적인 경제의 반전 신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미국 의회에서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되는 순간이 기관 자금 유입의 진짜 트리거가 돼줄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리기 전까지는요, 이 포트폴리오에서 30에서 40% 정도는 현금 보유하시거나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확보하셔가지고 대기 자금을 만들어 두시고, 감정적인 즉흥 매매 대신에 이 입법 캘린더에 맞춘 분할 접근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이 다소 안 좋은 게 사실이지만요, 시장 자금들이 증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댐 안에 고여있을 뿐입니다. 그 댐이 터지는 순간에 냉철하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래요. 이 투자 시장에서 매수라는 단어랑 매도라는 단어가 생긴 이유는 둘 다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정말 신기한 건요, 이 대부분 매수할 때는 과감하게 몰빵, 또 고점에 추격 매수를 하는데 반대로 매도하실 때는 항상 망설이고요, 또 고민하고요, 또 결국에 매도를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더 상승할까에 대한 걱정 때문에 수익 실현 익절을 놓치고, 또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팔 걸, 조금이라도 팔아놓을 걸 후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매수 없는 매도가 없죠. 반대로 매도가 없으면 그 다음 좋은 타점의 기회를
매수할 수가 없습니다. 더 상승할까봐 매도를 못하시고 또 후회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부 분할 익절을 하고 더 상승하더라도 후회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이득이라는 이 투자 심리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정보방에서도 코인 시장 분위기가 좋고 또 리플이 계속 상승할 것 같던 시기에서도 4,850원이라는 이 분할 매도 타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또 말씀드렸던 이유도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이 심리적인 고점 그리고 너무 과열되었던 투자 시장의 분위기 또 여기서 반대로 단기 하락으로 이어졌을 때 오히려 하락으로 이어질 확률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안내드렸었지만 결국에 팔아야 내 돈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더 상승할까봐 못 팔고 또 후회할 바에는 가장 중요한 팔아야 내 돈이라는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정말 어려우시다면요. 이 정보방 신청 주시면 입장에 대한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